경우의 수랑 순열 조합은 내용 설명 자체는 얼마 안 돼. 내용은 진짜 얼마 안 되거든. 근데 이거를 어떻게 적용하느냐가 여기는 많이 필요한 거라서 그래서 여기는 문제 설명을 많이 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아마 다른 단원도 그랬지만 여기도 뭐 거의 기본 문제들을 풀면서 계속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이렇게 될 거야. 그리고 이게 올바른 공부 방법인지는 모르겠는데 한국식 공부 방법이거든. 그 뭐 예전에 아니 쓸데없는 얘기 빼고. 그래서 이 다른 단원에 비해서 이 경우의 수랑 순열 조합은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돼. 여러 가지로. 정석 이외에 다른 것도. 그래서 좀 다른 문제들을 많이 풀어서 유형을 많이 익히는 게 좀 좋을 것 같아. 여기는. 아무튼 그래서 내용 설명을 짧게 하고 대표적인 유형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기본 문제를 좀 풀고 그렇게 합시다. 오늘 다 못할지도 모를 것 같아. 몰라. 아무튼 한 대까지 일단 해봅시다. 그래서 경우의 수 이야기를 먼저 할 텐데 이 경우의 수 안에 들어있는 내용은 뭐 챕터는 경우의 수 하나밖에 없지만 합의 법칙, 곱의 법칙, 그리고 결론적으로 수형도 이 정도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은데 합의 법칙이다, 곱의 법칙이다라는 건 결국 경우의 수를 언제 더하냐, 언제 곱하냐거든. 근데 이건 사실은 내가 말 안 해도 아는 거야. 어느 정도는 느낌이 있어, 니네들이. 그래서 이제 이거를 오히려 말로 풀어 넣으니까 약간 더 헷갈리게 생겼는데 언제 더하는지 언제 곱하는지를 조금 명확하게 구분을 해놓고 나면 그 다음에 헷갈릴 때 좀 쓰기 편할 테니까. 그래서 이제 언제 더하는지 곱하는지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 얘도 이걸로 할까? 우리 딸 옷 입힐 거야. 응, 어린이집 보내려고. 위에 옷을 입힐 거고 바지를 입힐 거고 양말도 신겨야 하는데 위에 옷으로 빨간색 티셔츠 너무 진부한가? 핑크색 우리 딸이 태어나서 제일 좋아하는 색 첫 번째로 좋아하는 색, 두 번째로 좋아하는 색 더 이상 없어. 근데 이제 엄마가 좋아하는 색 노란 옷 이런 거 있어. 이런 종류의 옷들이 있고 바지로 청바지 청색 또 뭐 있냐? 뭐 흰색 또 뭐 있지? 뭐 줄무늬? 노란색 뭐 이런 애들이 있다고 쳐. 양말도 반짝이, 땡땡이, 또 뭐 있더라? 당근 그림 있는 거 있어. 이런 종류들이 있다고 치자고. 그럼 이걸로 옷을 입혀서 간다고 치면 입힐 수 있는 조합이 몇 가지야? 36가지. 근데 이거는 순서는 생각 안 해요. 순서 생각 안 하지. 옷을 딱 입힌 상태로 보내는 거니까. 옷을 입힌 결과물을 생각해 보면 36가지. 그지? 왜 36가지냐면 이거 3가지, 이거 4가지, 이거 3가지니까. 3이랑 4랑 3을 곱했다고. 왜 곱했는지 설명 안 해도 당연히 곱하는 거잖아. 이걸 더하면 이상하지. 만약에 이걸 더해서 계산하겠다는 건 책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합의 법칙이라는 건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으면 더하는 거야. 곱의 법칙이라는 건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면 곱한다는 거야. 근데 이 말을 이 워딩 때문에 오해하는 거 뭐냐면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거랑 동시에 일어나는 건 말로 치면 한 끗 차이인데 사실 약간 다른 차원의 이야기거든.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3이랑 4랑 3을 곱하는 건 동시에 일어난다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그 동시라는 말의 의미는 뭐 그냥 순차적으로라고 생각하면 되지. 그지? 그러니까 이거 중에 하나 그리고 이거 중에 하나 그리고 이거 중에 하나인 거야. 그지? 그러니까 이제 곱하기를 연결하는 건데 만약에 얘를 더한다고 치면 그건 뭐냐면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잖아. 이거 중에 하나를 입으면 얘를 못 입는다는 이야기야. 이거 중에 하나를 입으면 얘를 못 입는다는 이야기야. 그러면 더하기로 연결을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걸 동시에 입으니까 곱할 거고 동시에 입지 않으면 더할 거야. 뭐 이렇게 우기자면 뭐 그럴 수 있는데 조금 다른 차원의 이야기라는 거지. 그치? 어쨌든 그래서 3이랑 4랑 3을 곱하는 건데 그 곱한 과정을 다시 좀 유심히 보면 수영도를 그려볼 텐데 수영도라는 건 이제 나뭇가지 모양의 그림 그랬다고. 이 수형도라는 거에서 옷을 입힐 때 내가 위에 옷을 먼저 입힐 거야?
위에 옷을 입히기를 빨간색 옷을 입힐 수도 있고 핑크색 옷을 입힐 수도 있고 노란색 옷을 입힐 수도 있어. 그럼 빨간 옷을 입혔다고 쳤을 때 그때 바지로 입을 수 있는 게 총 4가지 경우야. 그지? 얘도 똑같이 4가지고 얘도 똑같이 4가지거든. 그래서 이걸 여기까지만 일단 이걸 다 더한다고 치면 총 12가지가 될 건데 12가지가 되는 과정을 생각해 보면 여기서 4가지, 여기도 4가지, 여기도 4가지야. 그래서 4랑 4를 더해서 12가 되거든. 근데 똑같은 숫자를 여러 번 더하는 게 곱셈의 기본이잖아. 4를 3개 더하겠다는 건 3 곱하기 4를 하겠다는 이야기거든. 그지? 그러니까 수영도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보면 이런 얘기야. 내가 위에 옷으로 빨간 옷이든 핑크색이든 노란색이든 무엇을 입히든지 간에 뒤에 오는 경우의 수가 4로 똑같아. 그럼 4랑 4랑 4 똑같은 숫자를 3번 더하는 거니까 아 그냥 3 곱하기 4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된다고. 이 뒤에 양말 신기는 것도 마찬가지지.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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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가지야. 아하, 이 경우에 총 12가지 생길 거거든. 여기도 12개, 여기도 12개, 여기도 12개. 12를 똑같은 숫자 3번 더하는 거네. 그러니까 3 곱하기 12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라고. 그지? 그러니까 곱한다는 것의 기본은 일단 더하기를 할 건데 그게 다 같은 숫자면 그 횟수만큼 곱할 거야. 그게 곱셈인 거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럼 좀 더 자세히 보면 이런 건데 우리가 이 빨간색 상의로 이거 3가지 중에 하나를 입힐 건데 이 뒤에 오는 경우의 수가 다 같을 거라는 확신이 서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 있는 것 중에 아무거나 하나를 입히면 돼. 그냥 아무거나 하나 골라. 나 위에 빨간 옷을 입힐 거야 라고 골라. 그리고 나서 뒤에 오는 경우의 수를 세는 거야. 그 다음 뭐 하면 돼? 곱하기 3 하면 돼. 뒤에 오는 경우의 수가 다 같을 거라는 것만 확실하면 그냥 내가 임의로 아무거나 하나 입히면 된다고. 그 다음에 경우를 세서 곱하기 3 할 거야. 그럼 이 상태에서 빨간 옷을 입힌다고 치고 하의를 봤는데 청바지, 흰 바지, 뭐지 이거? 줄무늬, 노란 바지 이렇게 4가지가 있어. 여기서도 마찬가지. 내가 어떤 바지를 입히느냐랑 상관없이 신을 수 있는 양말의 개수가 다 똑같잖아. 경우의 수가 똑같다고. 그러면 내가 그냥 청바지 입혔다라고 생각하고 경우의 수를 센 다음에 곱하기 4 할 거다. 그런 이야기야. 그러면 청바지 입었다고 치면 양말 신을 수 있는 경우의 수가 3가지 있거든. 그러니까 3 곱하기 4 곱하기 3이다.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예요. 뒤에 오는 경우의 수가 다 똑같다면 아무거나 하나 박아놓고 경우의 수를 센 다음에 곱하기 몇 하면 돼. 그럼 반대로 뒤에 오는 경우의 수가 달라지면 그때는 곱하기로 해결할 수 없다는 이야기야. 곱하기라는 건 기본적으로 숫자들이 다 똑같으니까 그 횟수를 곱하는 건데 만약에 뒤에 오는 경우의 수가 달라지면 그때는 곱하기로 해결 못해. 곱하기로 해결 못한다는 건 그냥 각자 따로 다 분류해서 경우의 수를 센 다음에 더할 수밖에 없다고. 뭐 예를 들어서 깔맞춤은 안 할 거야. 노란 티에 노란 바지는 안 되겠어. 라고 내가 작정을 했으면 위에 옷으로 무엇을 입혔느냐에 따라서 뒤에 오는 경우의 수가 달라지는 거야. 그지? 그럼 그때는 어쩔 거라고? 위에 옷이 노란색이냐 노란색이 아니냐로 분류를 해야 돼. 나눠야 돼. 나누어서 따로따로 경우의 수를 세고 더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 경우의 수에서의 핵심은 언제 더하냐, 언제 곱하냐 이건 약간 어느 정도 느낌으로 알고 있고 그러면 경우의 수를 구할 때 진짜 그냥 미친 척 수용도를 그려야 되는 경우 있긴 있는데 대부분은 뭐냐면 문제 보면 티가 나. 무엇을 기준으로 분류를 해야 되는지 분류해서 따로따로 구해서 더하기를 하겠다 그런 이야기야. 맨 첫 번째 나오는 예제 문제가 뭐냐면 주사위 2개 던져서 4의 배수거든. 이거 다른 교재에도 완전히 똑같이 생겼어. RPM도 이거일 거야 아마. 쎄는 5의 배수인가? 뭐 아무튼 보면 얘도 문제를 풀어보자면 이런 건데 두 종류의 주사위를 던질 거야. 합이 4의 배수가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 몇 가지 경우 있냐 그런 이야기인데 일단 4의 배수는 두 번째 치고 주사위 2개 던지면 전체 경우 몇 가지냐면 36가지 될 거라고. 그지? A가 1, 2, 3, 4, 5, 6 그 각각의 경우마다 B도 1, 2, 3, 4, 5, 6씩이기 때문에 6을 6번 더해서 36가지가 돼. 그런데 물어보고 있는 건 뭐냐면 4의 배수가 되는 경우래. 그럼 이걸 기준으로 한번 분류해봐 라는 거야. 4의 배수. 합이 4의 배수 그러면 합이
실제로 4인 경우도 있고 8인 경우도 있고 또 12인 경우도 있어. 경우수가 같을까 다를까? 당연히 다 다르겠지. 그러니까 따로 구해서 다 더하면 된다고. 그래서 얘를 보면 4가 되는 건 1, 3이랑 2, 2랑 3, 1이고 8이 되는 건 2, 6부터 6, 2까지 총 5가지 있고 얘는 6, 6 해서 이렇게 하나가 있거든. 총 경우의 수를 다 더해보면 요거 3가지, 요거 5가지, 요거 1가지니까 총 9가지가 될 거다.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얘가 당연히 정상적인 풀이일 텐데 꼭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건 아니야. 분류는 내 마음대로 해도 되거든. 책에서는 이렇게 풀었지. 그지? 근데 이렇게 생각해도 되잖아. A라는 주사위가 어떤 숫자가 나오느냐를 가지고 이걸 기준으로 경우의 수를 따로 세도 돼. 이걸로 분류를 하겠다는 거야. 어차피 주사위를 던지는 거니까. A가 1이 나왔을 때 B가 나올 수 있는 건 합이 4의 배수가 돼야 되니까 이거 3 하나밖에 안 돼. 그런데 A가 2가 나오면 B는 2가 나와도 되고 6이 나와도 돼. 두 가지야. A가 3이 나왔으면 B가 1이거나 5면 되고 A가 4면 B도 4, A가 5면 3, 6이면 2하고 6 이렇게 생겼거든. 그래서 한 가지, 두 가지, 두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두 가지야. 그렇게 해서 총 9가지 경우가 되더라. 이렇게 셀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틀렸다는 건 아닌데 보통 이런 식으로 분류를 잘 하진 않지. 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 결국에는 뭔가 뭐 곱하기 뭐 곱하기 뭐 이렇게 한 줄 만에 싹 해결되는 이런 경우가 오히려 드문 경우인데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뭘 기준으로 삼아서 분류를 해가지고 따로따로 구해서 다 더해야 된다는 거야. 그 분류하는 기준이 실제로 문제에 거의 대부분 나와 있다는 거야. 문제를 잘 보면 뭘 기준으로 분류를 해야 되는지 나와. 그걸 잘 보고 그 기준에 따라서 분류를 해서 따로따로 구한 다음에 더하면 되겠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죠? 그래서 이게 첫 번째로 나오는 예제인데 이렇게 푸는 거 설명 안 해도 당연히 다 이렇게 풀 거야. 그런데 이것도 일부러 이야기를 한 이유는 이런 식으로도 분류할 수 있는데 당연히 얘가 이성적인 판단이야.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려고 이 이야기 해봤고 다음부터 나오는 건 예제니까 일단 기본 문제들이니까 이거는 다른 문제집에도 거의 똑같아. 여기 뒤에 보면 그 입체로 돼 있는 그 경로 세는 거 있거든. 그거 하나 빼고는 거의 다 똑같이 생긴 거라서 뭐 마치 공식처럼 생겨가지고 아이고 여러 개의 공식을 외워야 될 것 같은 그런 부담감이 좀 있긴 하지만 뭐 어쨌든 이게 왜 합의 법칙이고 곱의 법칙인지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 두 번째 거 보면 약수의 개수 이야기하는 중인데 약수의 개수랑 약수의 총합 360의 약수의 개수야. 약수의 개수 세는 방법은 약수의 개수 세는 방법은 알고 있죠? 소인수분해 먼저 하고 지수에다가 1씩 더해서 다 곱하는 거야. 왜? 왜? 소인수분해는 뭐지? 4, 9, 36이냐? 4, 9, 2가 3개, 3이 2개, 5가 하나. 이렇게 됐거든? 그럼 이 말의 의미는 2가 3개 있어. 3은 2개 있고 5가 하나 있는데 얘네들 중에 몇 개를 꺼내가지고 곱하면 그게 약수되는 거잖아. 만약에 아무것도 안 꺼냈어. 그럼 1인 거고. 이걸 다 꺼냈어. 그럼 360이고. 뭐 2 하나랑 3 하나만 꺼냈어. 그럼 6이란 이야기야. 2만 3개 꺼냈어. 그럼 8이란 이야기거든. 그럼 결국에는 2가 3개 있는데 이 각각의 소인수마다 각자의 경우의 수들이 있다는 거야. 2는 2 나름대로, 3은 3 나름대로, 5는 5 나름대로. 2가 뽑혀 나오는 경우가 몇 가지 있냐면 4가지가 있다는 거지. 총 3개가 있으니까 안 뽑히는 것부터 해서 1개, 2개, 3개 해서 총 4가지 경우가 있다는 거야. 2 혼자 4가지 경우가 있고 3은 안 뽑히는 것까지 포함하면 3가지 경우가 있고 5는 나오든지 안 나오든지 2가지 경우가 있겠지. 그래서 각각의 소인수마다 각자의 경우의 수가 지수보다 하나씩 더 많기 때문에 경우의 수를 찾으세요. 그러면 4랑 3이랑 2를 다 곱해서 경우의 수를 세면 되겠다. 그지? 그게 약수의 개수를 세는 방법이었다고. 되죠? 약수의 총합 어떻게 구하는지 기억납니까? 이거 약수의 총합?
그치. 걔도 엄밀히 따지면 이런 거야. 이 약수들 중엔 3, 5 없이 2로만 이루어져 있는 애들이 있어. 그런 애들이 2의 0제곱, 2의 0제곱은 1 이야기하는 거지. 2가 안 나오든가, 2가 하나 나오든가, 2가 2개 나오든가, 2가 3개 나오든가야. 이게 3도 하나도 없고 5도 하나도 없는 경우야. 이 상태에서 이런 애도 있지만 3 하나 있고 얘네들이 있는 경우 또 있고 3이 2개 나오면서 얘네들이 있는 경우도 있거든. 그럼 여기에다가 3이 하나도 없는 애들도 있을 수 있고 여기에다가 3이 하나씩 있는 애도 있을 수 있고 여기에다가 3이 2개씩 있는 애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야. 그지? 이거 어차피 다 더해야 되잖아. 싹 다 더하면 누가 돼? 여기에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거라고. 근데 이건 5를 신경 안 쓴 경우고 5가 하나도 없는 경우에 존재하는 걸 다 더하면 이거거든. 그럼 5가 하나 있는 애들은 그냥 여기다 5 하나 곱하면 되지 뭐. 5가 2개 있는 애들은 여기다 5 2개를 곱하면 되는 거지. 에이? 하나밖에 없구나. 그지? 그러니까 이 뒤에 이제 뭐만 붙이면 돼? 5의 0제곱, 5의 1제곱 이렇게 생긴 녀석만 붙이면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약수의 총합을 세겠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죠? 총합 정도는 그냥 굳이 뭐 합의 법칙, 고배 법칙이라기보다 이런 식으로 공식으로 생겨 먹었는데 이건 내년에 등비수열 할 때 나올 거예요. 약수의 총합 구하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좀 기억을 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나중에 나올 얘기니까 약수의 총곱 막 이런 것도 물어보거든. 그럼 뭐 그것도 비슷한 원리로 생각을 좀 하시면 되고요. 2번. 약수의 개수가 20개인 자연수 중에서 제일 작은 거 구하래. 약수의 개수가 20이래. 그 말은 지수에 있는 숫자에다가 1씩 더해서 곱한 게 20이래. 그럼 20이라는 숫자가 나오려면 애초에 뭐의 19제곱이든가 아니 이렇게 생겼다는 거지. 20이라는 숫자를 정말 그냥 20 아니면 10 곱하기 2 이랬을 수도 있고 또 그다음 뭐냐 5 곱하기 4 이랬을 수도 있고 아니면 5 곱하기 2 곱하기 2 이래서 20이 됐을 수도 있어. 20이라는 게 가능한 경우가 이게 다인 거잖아. 그지? 그럼 이렇게 생겼다는 건 무언가의 19제곱이었다는 이야기고 무언가의 9제곱 곱하기 무언가의 1제곱이야. 뭐의 4제곱, 뭐의 3제곱, 뭐의 4제곱, 뭐의 1제곱, 뭐의 1제곱 이렇게 생겼다는 거지. 그래서 가능한 경우들이 이런 경우들이니까 이것들 중에서 가장 작은 숫자 골라보래. 그러면 앞에는 일단 2를 넣어야 되고 그 다음에 3 넣어보고 그 다음에 5 넣어서 누가 더 작은지를 찾아보시면 되겠죠. 이거 제일 작겠지? 2의 4제곱이랑 3이랑 5. 얘는 2의 4제곱이랑 3의 3제곱. 비교해보면 27이고 15니까 얘가 더 작은 숫자고 얘는 2의 9제곱이랑 3인데 이거 뭐 말도 안 되지. 당연히 얘가 더 작겠네요. 그죠? 그래서 요 놈이 제일 작구나. 이렇게 찾으시면 되죠. 이런 건 안 해도 되죠, 제가. 이거 그냥 경로 찾는 건데 문제만 빨리 보면 A에서 P 거쳐서 B로 가는 게 몇 개니? 됐죠? A에서 B로 가는 길이 총 몇 개니? 그럼 이건 A에서 P를 거쳐 가던가 A에서 Q를 거쳐 가는데 A에서 P를 거쳐 가는 거랑 Q로 거쳐 가는 건 동시에 일어나지 않잖아. 그래 P 거쳐 가는 거랑 Q 거쳐 가는 거 따로따로 그래서 더하라는 이야기야. 이걸 굳이 제가 설명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설명을 이미 했지만. 세 번째 건 A, B 왕복하는데 P를 반드시 한 번만 거쳐가래. P 거쳐서 Q로 가던가 Q 거쳐서 P로 가던가. 하나만 구해서 2배 하면 되겠다. 그죠? 네. 다 해버렸네. 아 이거지. 얘가 이제 여러분들 좀 괴롭히는 녀석인데 이 방학 때도 한 번 했지 이거. 2D는 어우 졸려. 졸려? 아이고.
이게 그냥 2차원이었으면 경우에서 어떻게 했었는지 기억나니? 원래는 조합 가지고 해야 되거든요. 그 이제 합의 법칙으로 저렇게 구하든지 아니면 조합 가지고 해야 돼. 네, 그러니까 그거는 뒤에 가서 나중에 따로 이야기를 하자면 얘는 해설이 난 솔직히 좀 마음에 안 들거든요. 근데 이 단원에 얘를 껴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 만약에 이걸 2D라고 생각을 해보면 조그맣게 그래서 너무 조그만가? 여기서 1위로 갈 거야. 경우의 수는 어떻게 구해? 여기서 여기로 갈 때 그냥 다짜고짜 구한다고 치면 합의 법칙으로 구하는 거거든요. 출발이 여기고 도착 여기니까 각 이 교차로마다 경우의 수를 다 구하는 거지. 여기는 하나겠지? 여기서 여기까지 밖에 못 가니까 요 교차로도 하나야, 요 교차로도 하나야. 들어가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각각의 교차로마다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고 나갈 수 있는 길이 있으니까 여기도 하나, 여기도 하나, 여기도 하나야. 그럼 요 교차로는 들어오는 길이 이렇게 2개거든. 여기도 1이 써 있고 여기도 1이 써 있으니까 이 길로 들어가는 길은 2가지라고 봐야 되는 거지. 그 옆에 있는 길, 요 길로 들어가는 건 3가지, 여기로 들어가는 건 4가지. 이렇게 들어오고 이렇게 들어올 건데 여기까지 가는 방법이 3가지니까. 마찬가지 요거 3이고 요건 4 될 거예요. 여기는 여기까지가 3가지였으니까 3가지에다가 3가지를 더해서 6가지 될 거고 여기는 여기 4, 여기 6이니까 10, 여기도 10, 그리고 여기가 20 이렇게 생겼다고. 그래서 전체 경우 수는 20가지다 이렇게 찾는 거지. 원래는 오른쪽 3개, 위로 가는 거 3개 이렇게 찾는 거야. 조합으로 합쳐서 6개. 화살표 이거 3개, 이거 3개를 잘 조합하면 여기서 저기 도착할 거거든. 얘네들을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세는 거야. 그럼 자리가 6개 있고 그 중에 3개 골라서 오른쪽 화살표, 나머지는 위로 화살표. 6C3 그러면 경우의 수가 나오는 거야. 어쨌든 이거는 조합 가서 다시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이렇게 세는 건데 그럼 얘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큰 틀에서 보자면 이 A라는 점에서 B라는 점으로 갈 때 그냥 합으로 구할 거야. 그림 좀 작아서 불편하니까 키워보면 아이고 여기서 출발할 건데 얘도 보면 갈 수 있는 방향이 오른쪽으로 가는 거랑 위로 가는 거랑 안으로 들어가는 거 이 방향밖에 안 되거든요. 튀어나오든지 내려가는 건 안 되는 거니까 경우들을 세보면 여기서 출발할 거야. 나가는 길이 3개거든. 이쪽으로도 나갈 수 있고 이쪽으로도 나갈 수 있고 이쪽으로도 나갈 수 있어. 그래서 이 교차로 3개는 111이고 그 다음 얘부터 보면 얘는 어때? 이쪽으로 갈 거니까 계속해서 그냥 얘는 1입니다. 그 다음 누구 봐야 되냐? 뭐 이런 데 볼까요? 이런 점? 요 점은 지금 선분 5개가 연결되어 있는데 들어오는 길이 2개고 나가는 길이 3개야. 그지? 이건 들어오는 길, 여기 들어오는 길이고 이거 나가는 거거든. 들어오는 길에 숫자 다 써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 둘이 더하면 되지 그냥. 그러니까 여기는 경우의 수가 2가지예요. 얘는 어때? 선분 4개 연결되어 있는데 여기는 들어오는 길이야. 여기도 들어오는 길이고 여기는 나가는 길이야. 여기도 나가는 길이야. 들어오는 길에 숫자 다 써 있잖아요. 얘도 2다 그런 이야기지. 여기는 들어오는 길이고 나가는 길이니까 여기는 3 이렇게 생겼지. 또 어디 봐야 되냐? 여기 선분 4개 연결돼 있어 지금. 들어오는 길이야. 들어오는 길이고 나가는 길이야. 들어오는 길에 여기 2 있고 들어오는 길에 1이 써 있으니까 여기도 3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 다음 여기 봐야겠지? 이런 데를 보면 봐봐. 여기도 4개긴 한데 여기 들어오는 길이고 나가는 길이고 들어오는 길인데 들어오는 길에 안 써 있잖아. 이거부터 찾아야 되거든. 마찬가지로 여기 안 써 있으니까 이거부터 찾아야지. 그래서 이거 찾으러 가보면 선분 3개인데 들어오는 길 2군데 다 써 있으니까 얘는 2더라 그런 이야기죠. 여기로 가면
들어오는 길 3개야. 셋 다 써 있네요. 2하고 2하고 2라고. 그래서 여기는 6이고 그 다음 여기로 가보면 들어오는 길이 여기에 6, 3, 3. 그러니까 요거 12 이렇게 생겼다고. 그 다음 이쪽 모서리 와보면 선분 지금 3개 연결되어 있는데 들어가는 길이 이거 하나밖에 없어. 이건 나가는 길이야. 복잡하게 생겼지만 사실은 들어오는 길이 하나밖에 없다고. 여기에 2 써 있으니까 여긴 2인 거지. 여기는 들어오는 길이 2개, 나가는 길이 하나. 여기에 2, 여기에 6이니까 요거는 8이고 요 점은 들어오는 길에 3, 2 써 있으니까 5야. 그래서 마지막 얘는 들어오는 길 전부 다 3개죠. 이거 셋 다 더하면 25다. 그런 이야기 된다고요. 그죠? 그래서 요 정도 스케일의 문제라면 그냥 이렇게 손으로 세시는 게 훨씬 더 빨라요. 그래서 요거를 조금 더 복잡하게 푸는 방법이 있긴 있는데 그거는 조합하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보도록 하고요. 2D 정도는 그래서 식으로 찾는 게 좋은데 이렇게 입체도형 같은 경우엔 퀴퉁이 잘려 있는 거 이런 거는 복잡한 거로 내면 약간 좀 그래 문제를 설명하기가 어려울 거야 오히려. 그래서 그냥 꽉 차 있는 입체도형 같은 거 나오면 조합 가지고 푸시면 아주 간단하게 풀 수 있으니까 오늘 조합에 가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아무튼 입체도형은 손으로 세라 이런 이야기고요. 자겠는데 이러다? 목 부러져. 어. 색칠할 거야. 색칠해도 되지? 영역 5개, 색깔도 5가지. 보통 이렇게 색칠하는 경우는 다 중복해서 사용해도 되고 이웃한 것만 구분을 할 수 있으면 되는데 결국에는 하나를 칠하고 나면 그 옆에 있는 애들한테 영향을 미친다는 이야기니까 보통은 이제 이웃한 게 제일 많은 녀석한테 먼저 색을 칠하는 거잖아. 얘도 A라는 영역에다 먼저 색을 칠하는 게 좋겠지. 근데 A에 칠할 수 있는 색깔이 5가지인데 A에다가 어떤 색깔을 칠하든지 뒤에 오는 경우의 수가 달라지진 않을 거거든. 그러니까 이런 경우 어떻게 하자고 했냐면 A에 그냥 아무 색이나 하나 칠하자고. 그래서 A에다 내가 파란색을 칠했다고 칠 거야. 그리고 나서 경우수를 구한 다음에 곱하기 5 하면 되는 거잖아. 이렇게 생각해도 돼. 5가지 색을 칠할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지? 그 5가지 중에 하나로 내가 임의로 파란색을 칠했다고 치자고. 그 다음에 B에다 칠한다고 치면 이제 여기는 여기다 칠한 거 하나 빼고 파란색 빼고 나머지 아무거나 칠해도 되는 거니까 B에 칠하는 경우의 수 4가지 될 거고 C에 칠하는 것도 B도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여기다 그냥 빨간색 칠했다고 치고 경우수 세서 곱하기 4 한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 C로 가서 보면 이제는 색깔 칠해진 게 2군데잖아. 인접한 영역은 3개이긴 한데 여긴 아직 칠 안 했으니까 요거 2가지 색깔 얘네들은 분명히 다른 색깔일 테니까 요 2가지 색깔만 피해서 칠하면 되기 때문에 C에 칠할 수 있는 경우 수는 총 3가지가 될 거다 그런 이야기야.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노란색을 칠했다고. 그 다음에 D로 넘어와서 보면 D도 색을 칠하려고 보니까 3가지 색깔이 칠해져 있는데 문제는 A랑 C는 얘랑 이웃해 있지만 B는 이웃한 녀석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맘먹고 칠하자면 빨간색도 칠할 수 있다는 이야기야. 그지? 여기다가 뭐 물론 여기 없는 흰색 같은 거 칠할 수도 있는데 그냥 내가 난 싫어 빨간색 칠할 거야 라고 빨간색을 칠할 수도 있다는 거야. 문제될 건 없지. 그래서 결국 D에다 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파란색과 노란색을 제외한 3가지 색깔을 칠할 수 있을 거다 그런 이야기라고. 근데 이렇게 칠해놓고 나서 보니까 E에다 칠하려고 보니 D에다가 흰색을 칠했냐 빨간색을 칠했냐에 따라서 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달라지더라 라는 거야. 그죠? 흰색을 만약에 칠했다고 치면 이 입장에서 보면 인접해 있는 A, B, D가 다 다른 색이기 때문에 3가지 색깔을 피해서 칠해야 돼. 그래서 2가지를 칠할 수 있는데 만약에 D에 빨간색을 칠했다고 치면 B랑 똑같은 이 입장에서 보면 파란색이랑 빨간색 2가지 색깔만 피하면 된다. 그런 이야기라고. 여기에 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얘에 따라서 얘한테다 무슨 색을 칠했는지 정확히는 얘네 둘의 색이 같으냐 다르냐에 따라서 경우가 달라지더라 라는 거야. 그럼 이제 어쩐다고?
분류한다고. B랑 D가 같은 색인지 다른 색인지로 분류를 해서 따로따로 경우의 수를 구한 다음에 둘이 더할 거다 그 얘기라고. 그죠? 그래서 5, 4, 3까지는 둘이 똑같이 생겼고 여기서 B랑 D에 같은 색을 칠하냐 다른 색을 칠하는데 원래 D에 칠할 수 있는 경우는 세 가지였거든. 근데 그 중에 만약에 B랑 같은 거 칠할 거야 그랬으면 당연히 하나밖에 안 될 거고 여기가 이제 두 가지 이렇게 되겠죠. B랑 D랑 다른 색이니까. 그럼 이 상태로 와보면 B랑 D랑 같은 색깔이니까 E에 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총 세 가지가 될 거고 여기는 B랑 D랑 다른 색을 칠할 거니까 세 가지 색깔을 피해서 남은 두 가지 색깔을 칠할 수 있겠다. 이 두 개를 따로따로 구해서 더하면 되겠다. 뭐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죠? 그래서 이게 색을 칠하는 경우는 이게 매번 이렇게 분류를 해야 되는 건 아니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한 줄 만에 싹 끝나기도 하고 그 한 줄 만에 끝나는 걸 순서를 잘못 생각하면 이렇게 분류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막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생각해야 될 최선은 뭐냐면 인접한 영역이 많은 거, 제일 많은 거 먼저 칠할 거고 거기서부터 돌아가면서 색을 칠할 건데 하나하나씩 칠하면서 마지막에 칠한 녀석 왔을 때 같은 색을 칠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잘 분류를 좀 해보시면 되고 이렇게 안 해도 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 경우는 한 줄 만에 끝나겠지. 빨리빨리 찾으면 안 되면 이렇게 따로따로 분류를 해서 찾아보시라 그런 이야기고요. 요거 중에 연습 문제에 원래 있는 건데 5번? 요거 하나 볼까요? 지불하는 방법의 수인데 이게 돈 지불하는 거 10,000원짜리 5개, 1,000원짜리 7개, 100원짜리 3개야. 지불하는 방법의 수는 얘는 지금 지불하는 금액을 물어봤어. 이 돈 지불하는 것 중엔 지불하는 방법을 물어보기도 하고 지불하는 금액을 물어보기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얘는 금액을 물어봤는데 금액 말고 방법의 수를 먼저 생각을 해보면 지불하는 방법의 수는 몇 가지예요? 어떻게 세면 돼? 6 곱하기 지불한 그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응? 지불하는 방법이라는 건 지금 돈의 종류가 총 3가지가 있는데 마치 우리 아까 약수했던 것처럼 각각의 지폐마다 각각의 화폐마다 지불하는 경우 수가 각자 있어요. 얘는 얘 나름대로 6가지 있고 얘는 얘 나름대로 8가지가 있고 얘는 얘 나름대로 4가지가 있는 거야. 안 주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지? 그래서 약수의 개수 했던 것처럼 지불하는 방법 그러면 얘는 각각의 개수에다 1씩 더해서 곱하기를 하면 되죠. 근데 이제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거 하나 뭐냐면 이거지 이거. 빼기 1. 영원을 지불하는 건 지불 안 하는 거잖아. 약수의 개수 셀 때는 각 소인수를 하나도 안 고르면 그냥 1이란 약수가 되는 거거든. 근데 지불하는 경우엔 하나도 안 주면 안 주는 거니까 그 경우 하나를 빼야 돼요. 그래서 지불하는 방법은 언제나 약수의 개수처럼 생각할 건데 그거보다 1 작다 그런 이야기야. 이 문제에선 지불하는 방법과 지불하는 금액 차이가 없습니다. 지불하는 방법이랑 지불하는 금액에 이 문제에선 차이가 없어요. 왜 이 차이가 생기는 경우는 누구냐 하면 비슷한 걸로 10,000원짜리가 5개 있고 뭐 해야 되지? 크기가 그냥 50,000원짜리도 하나 있어. 5,000원짜리 한 3개쯤 있고요. 1,000원짜리가 2개 있어. 아 너무 지저분한가? 빼자 이거. 1,000원짜리 2개. 5만원짜리 하나, 10,000원짜리 5개, 1,000원짜리 2개. 지불하는 방법의 수는 말한 것처럼 1 더하기 1이랑 에이 굳이 이렇게 쓰고 있어. 2랑 6이랑 3을 곱하고 1을 빼겠다. 그지? 이렇게 해서 구하면 되는데 지불하는 금액은 이거랑 좀 다르지. 왜 다르냐면 방법이 다르지만 금액이 같은 경우가 있으니까.
5만 원을 지불하는 방법은 만 원짜리 5개도 있고 5만 원짜리 하나도 있고. 그래서 이 지불하는 방법 중엔 금액이 같은 경우, 즉 중복된 경우들이 있을 거라는 거야. 그래서 그게 몇 번인지를 세서 빼는 것도 생각할 수 있는데 너무 복잡하지. 왜냐하면 딱 5만 원을 내는 것도 겹치는데 5만 1천 원을 내는 것도 겹칠 거잖아. 5만 2천 원을 내는 것도 겹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겹치는 경우들이 생길 거거든. 그래서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좋으냐면 지불하는 방법에서 금액이 겹치는 경우는 작은 단위를 모아서 큰 단위 금액이 되는 경우. 만 원짜리가 5장이 있기 때문에 겹친다는 거야. 만 원짜리가 4장만 있었으면 안 겹칠 거잖아. 그러니까 작은 단위의 화폐를 모아서 큰 단위의 화폐가 되는 경우라면 분명히 겹칠 테니까 큰 단위의 화폐를 다 쪼개서 작은 단위로 바꾼다. 즉 금액을 생각할 땐 5만 원짜리 하나를 만 원짜리 5개로 바꿔서 만 원짜리가 10장 있고 1,000 원짜리가 2장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방법을 세면 되겠다고. 그래서 이렇게 세시면 되겠다라는 말이에요. 그죠? 방금 우리 풀었던 이 문제 같은 경우엔 말했지만 방법이나 금액의 차이가 없는 이유는 작은 단위의 화폐를 모아봤자 큰 단위의 돈이 안 돼요. 1,000원짜리 7개밖에 없잖아. 100원짜리도 3개밖에 없고. 만약에 이게 5,000원짜리였으면 얘기는 달라지겠죠. 5,000원짜리가 모아져서 만 원짜리가 될 수 있으니까 만 원짜리를 다 빠개가지고 5,000원짜리를 만들어서 금액을 방법을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지불하는 방법이랑 지불하는 금액이 약간 다른데 지불하는 방법은 약수랑 거의 똑같고 지불하는 금액은 작은 단위를 모아서 큰 단위가 될 수 있으면 큰 단위를 쪼개서 작은 단위로 바꾼 다음에 똑같이 지불하는 방법을 생각하면 되겠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나머지 뭐 짜잘구리한 것들은 다시 한번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풀어주시면 안 돼요? 7번? 연습 문제? 그림 잘리네? 이거 인가? 정육면체 A, B, C, D, E, F, G, H에서 임의로 세 꼭지점을 선택해서 만들 수 있는 직각삼각형의 개수를 물어봤는데 직각삼각형의 종류가 몇 가지 있냐? 여기서 세 꼭지점을 골라서 만들 수 있는 직각삼각형 종류. 그러니까 뭐 돌리거나 해서 합동이 되는 녀석들을 다 하나로 퉁쳤을 때 두 가지? 어때? 두 가지 납득이 가? 두 가지예요? 네 생각은 어때? 몇 가지 같아? 이렇게 생긴 거 하나고 여기다 그림을 되겠구나. 한 면에서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편의상 이렇게 보자고. 위엔면 아랫면이라고 좀 구분을 해보면 위쪽 면에서 그냥 다 끝내는 경우, 한 면에서 그냥 끝내는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생긴 직각삼각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얘랑 똑같이 생긴 게 총 몇 개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육면체잖아. 각 면마다 저런 삼각형이 4개씩 있어요. 근데 면이 6개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6, 4, 24, 24개가 있겠지. 저렇게 생긴 직각 이등변 삼각형. 각각의 면이 6개, 6개의 면마다 4개씩. 그런데 직각삼각형 이거 말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위에 면에서 꼭지점 2개, 밑에 면에서 꼭지점 하나 있는 경우. 예를 들어서 내가 BC를 골랐다고 쳐봐. 그럼 밑에 면에서 꼭지점 하나 고를 때 만약에 얘를 골라버리면 아까 거랑 똑같은 거야.
그지? 그러니까 이거 말고 누굴 골라야 되냐면 이런 애를 고르는 거지. 이렇게 생긴 애. 얘가 직각삼각형인 건 알겠지? 왜인지 설명 안 해도 되죠. 이렇게 생긴 직각삼각형은 도대체 몇 개 있을까? 그걸 생각해 보면 이 직각삼각형은 모서리 하나에 저쪽 편 뚫고 지나가는 대각선 꼭지점 하나를 선택하는 거거든. 그럼 이 모서리 입장에선 고를 수 있는 꼭지점 몇 개 있냐면 2개 있다는 거야. 얘하고 얘. 이쪽으로도 똑같으니까. 나머지 꼭지점은 이 모서리 입장에서 보면 나머지 꼭지점 이런 애들을 골라버리면 아까 셌던 거 똑같이 또 세는 거야. 그지? F나 G나 A나 D는 세면 안 돼. E하고 뭐야 이거 H 이런 애들 2개만 가능하다는 이야기야. 그럼 각 모서리마다 요 따위로 생겨먹은 녀석이 2개씩 있어요. 모서리 몇 개야? 12개. 그 12개마다 2개씩 있다고. 그래서 이것도 24개가 되겠네. 둘이 더하면 48개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혹시 미리 풀어본 것 중에 잘 안 된 거 있으면 정사각형 모양의 5개의 밭에다가 3가지를 심을 건데 각 밭에는 하나씩만 심을 거고 이웃한 2밭에는 서로 다른 농작물 심을 건데 적어도 1개 이상의 밭에 심을 거래. 그럼 색깔 3가지 색칠한다고 보면 되겠다. 그죠? 적어도 한 번씩은 칠을 할 거다 그런 이야기야. 이웃한 거에 서로 다른 색깔 칠할 건데 이제 3개가 다 한 번씩은 칠해줘야 돼 그런 이야기거든. 작전이 세워져? 뭐 가장 니네 쓰는 말 뭐였지? 머리 안 쓰고 푸는 거? 아니 얘 너 뭐라고 했지? 아 그래. 무지성으로 풀자면 노가다. 수영도 그리는 거지 뭐. A에다가 지성이 있어요, 선생님. 지성은 있는데 잠시 지성을 디켜내 두고 그냥 막 풀자면 이렇게 3가지 색깔 칠할 거야. 그럼 A에다가 이거 3개 중에 누구를 칠하냐에 따라서 뒤에 오는 경우수 달라져 같아져? 달라져 안 달라져? A에다가 내가 어떤 색을 칠하느냐에 따라서 뒤에 오는 경우수 내가 여기다 흰색 칠하는 거랑 내가 여기다 파란색 칠하는 거랑 경우수가 같아 달라. 같지 당연히. 같지. 그지? 그러니까 이럴 때 어떻게 한다고? 내가 A에다 그냥 흰색 칠했다고 볼 거야. 그리고 곱하기 3 할 거라고. 오케이? 그럼 B에는 이제 흰색은 못 칠할 거니까 파란색 아니면 빨간색인데 이거 둘 중에 누구를 칠하냐에 따라서 뒤에 오는 경우 달라져 같아져? 안 달라져. 그지? 그러니까 얘도 뭐 할 거다? 일단 그냥 파란색 칠했다고 치고 곱하기 2 할 거라고. C부터는 이제 얘가 달라지지. C에 칠하는 건 파란색 빼고 흰색이나 빨간색 중에 하나를 칠해야 되거든. 근데 이제 여기다가 흰색을 칠하냐 빨간색을 칠하냐에 따라서 경우의 수는 달라져. 왜냐면 여기다 흰색을 칠해버리면 뒤에 빨간색이 적어도 한 번은 나와야 돼. 신경을 써야 되거든. 근데 내가 여기다 빨간색을 칠하면 그때부터는 자유롭게 막 쓸 수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부터는 얘가 달라진다는 거야. 그래서 경우의 수를 이제는 손으로 세야 되는 거지, 수용도로. 그래서 맨 앞에 흰색 칠했고 그 다음에 파란색 칠했다고 쳤을 때 여기에 칠할 수 있는 경우는 흰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어. 따로따로 구해서 더하면 되겠지? 여기다 흰색 칠했다고 쳐봐. 그럼 여기 올 수 있는 건 파란색도 되고 빨간색도 돼. 이렇게 할까? 그럼 파란색을 칠했다고 쳐봐. 그럼 여기 뒤에는 무조건 빨간색이지. 적어도 한 번은 나와야 되니까. 그럼 여기에 빨간색이 왔다면 그럼 이제 빨간색만 아니면 아무거나 와도 되잖아. 흰색도 되고 파란색도 되고 이렇게 생겼다는 거지. 밑으로 내려가 볼까? 흰색, 파란색 다음에 빨간색이 왔어. 그럼 이 뒤에는 자리가 없어서 좀 내려갑시다. 이 뒤에는 이제 아무렇게나 막 와도 돼. 적어도 한 번씩은 왔잖아. 그러니까 흰색이 와도 되고 파란색이 와도 되고. 그럼 흰색 왔다고 그 뒤에는 파란색 또는 빨간색.
파란색이 왔대. 그러면 빨간색 또는 흰색. 이렇게 생겼네. 그래서 결국 총 여기 뒤에만 7가지 경우가 된다는 거야. 흰색, 파란색을 칠했다고 치니까 7가지 경우야. 그럼 거기다가 이제 3이랑 2를 곱해서 뭐냐? 이거 7에다가 42. 이렇게 생겨서 되겠죠. 7월 23일 제 생일. 축하합니다. 일기쌤 듣고 있습니까? 이렇게 구하면 되는데 조금 다르게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어. 이 마지막에 이 조건, 다 조건 이것만 아니었으면 구하기 약간 편하지. 이거 없이 구한다고 치면 경우 몇 가지야? 다 조건 쌩까고 이웃한 곳에 서로 다른 거 심을 거야. 그럼 이거 경우 몇 가지예요? 3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다 조건 없으면 이거잖아. 그렇지? 꼭 다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이거라고? 그럼 이 중에서는 다 조건을 만족하지 못한 애들이 있다는 거잖아. 즉 2가지 작물로만 이루어진 경우가 있다는 거야. 그 경우 찾아서 빼면 되지. 그럼 2가지 작물로만 이루어진 경우는 몇 가지일까? 를 생각해 보면 그러면 무조건 2개 번갈아 나와야 되니까. 이렇게. 맨 앞에는 3개 중에 아무거나 와도 돼. 그 다음엔 2개 중에 아무거나 와도 돼. 그 다음에 정해져 있어. 첫 번째 나온 거랑 같은 거, 두 번째 나온 거랑 같은 거, 첫 번째 나온 거랑 같은 거. 이게 2개로만 이루어지는 경우야. 그래서 여기서 이걸 빼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죠. 보시면 지금 6에다가 8 곱한 거고 6에다가 1 곱한 거 빼는 거잖아. 그러니까 6에다 7 곱한 거지. 이거랑 똑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요 표현이 힌트가 되는 거야. 적어도 라는 표현을 보면 반대되는 상황을 생각해서 빼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이게 항상 이렇게 푸는 건 아니지만 이것도 방법이 될 수 있고 문제 근데 이제 요 단원에서 푸는 건 아마 이걸 노렸을 것 같아요. 수용도를 이용해서 풀으라고 나와 있는 문제일 텐데 이 수용도도 무작정 다 할 게 아니라 이렇게 앞에 있는 건 고배 법칙으로 해결을 하시고 요 뒷부분만 수용도로 해결을 하셔서 푸시는 게 조금 더 간단할 것 같아요. 네, 또 안 푼 사람은 어쩔 수 없고 9번? 그럼 이 9번 가지고 A에서 B까지 갈 건데 서쪽으로는 가면 안 되고 위아래로는 마음껏 왔다 갔다 해도 됐는데 한 번 지나간 길을 다시 갈 수 없다는 건 여기서 이러지 말라는 거야. 이러지 말라는 거라고. 그지? A에서 B까지 갈 거야. 우리가 많이 이 경로 문제에서 많이 보는 건 A에서 여기까지 가는 최단 경로. 이건 우리 아까 조합 같은 걸로 해결해도 된다고 그랬고 아니면 경로마다 11111 111 이렇게 해서 더하게 해가지고 합의 법칙으로 해결하면 되는데 얘는 위에 있는 게 아니라 밑에 있어. 여기서 여기로 가는 거야. 그래서 경우의 수를 세는 게 약간 다르죠. 근데 이거는 내가 니네 수업할 때도 그랬나? 출발 드림팀? 아닌가? 그 약간 그런 거야. 여기 첫 번째 라인에 있을 땐 여기 서 있다가 두 번째 라인에 세 번째 라인에 각각의 관문이야. 이 여러 개의 홀 중에 어디를 이용해서 여기 두 번째 칸으로 넘어갈지 2층으로 갈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 것도 마찬가지지. 그 다음 이 여러 개의 관문 중에 어디를 통과할지를 생각하는 거야. 이거 왜 다 이거 그리고 있지? 이거 4개 중에 누구를 선택할지, 이거 4개 중에 누구를 선택할지, 요거 4개 중에 누구를 선택할지를 고르면 된다고. 그래서 첫 번째 이 4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 이거. 그 다음 4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 그 다음 4개 중에 하나, 그 다음 4개 중에 하나, 그 다음 4개 중에 하나. 그러면 마치 이렇게 생겨먹은 경로를 나타내는 거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거 4개 중에 하나, 4개 중에 하나, 4개 중에 하나씩이니까 4의 5제곱이다. 이런 이야기가 되죠. 와. 4를 5번 곱하는 거니까. 그지? 됐습니까, 그럼? 네. 다 없죠? 그래요. 그러면 경우의 수는 요 정도 하고 내일 순열 조합하면서 경우의 수에서 제가 그 실력 정성 문제 드린 거 있잖아요. 이거는 풀어보고 하는 게 낫겠지? 제가 미리 말하면 좀 재미가 없겠죠? 그래요. 재미가 없지. 풀어보고 나서 합시다. 이거 29장이나 30장 둘 다 한 장씩밖에 안 돼요. 문제 많지 않으니까. 내일 30장 이야기하고 요 실력 정석 프린트도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